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광대 전공의 126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생 대표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모든 의대생들이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축구장 4개 규모의 국내 최대 민간 우주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된 발사체인 누리호를 나로 우주센터로 옮기기 전에 조립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내년 1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어제 발사됐습니다. 예정된 궤도에 무사히 도달한 오디세우스는 현재 지상과의 첫 교신도 마친 상태인데 이번 착륙이 성공하면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에 착륙하는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비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거름주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질소 비료에 있는 암모니아가 공기와 만나면 미세먼지 생성의 촉매 역할을 하는데 땅속 깊이 비료를 투입해 이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울 각 지역의사회 깃발이 나부낍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반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 이어 사흘 동안 16개 시도의사회가 산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정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여는 이번 주말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학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도구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원광대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개 진료과에 126명 모두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와 함께 남은 휴가를 몰아쓴 전공의들도 있어서 당장 진료 공백도 예상됩니다. 병원 측은 처음엔 7명만 사직서를 냈는데 밤늦게 모든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며 단체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사직 이유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전국 의대생들 역시 동맹 휴학을 추진하고 있고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1년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것은 환자를 도구 삼아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라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파업이 현실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집단 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휴학 절차에 관한 학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과대 학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대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추가 회의를 열어 19일 수업 거부 여부를 비롯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환자단체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다발골수종학회와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환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증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현지 시간 15일 발사됐습니다. 발사 계약사인 스페이스X는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에서 오디세우스로 이름 붙인 달 착륙선 노바-C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구를 떠난 뒤 약 일주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다 오는 22일 달의 남극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이자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51년여 만에 달에 착륙하는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이번 달 착륙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현지 시간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IM-1 임무를 수행하는 노바-C가 안정적인 자세와 태양광 충전, 휴스턴 센터와의 무선 교신을 통해 우주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달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발사 48분 뒤쯤 예정된 궤도에 도달했고 6분가량 뒤인 오전 1시 59분에 첫 교신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를 만드는 발사체 조립의 핵심 시설인데요. 조립을 마친 우주 발사체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우주로 발사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 시설이 들어서는 전남 순천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 발사체 제작 센터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를 제작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발사체 제작 센터를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민간 우주 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차세대 발사체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이 되면 민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의 허브 기지가 순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개 규모의 발사체 제작센터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면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오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사됩니다. 이곳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로서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전남 동부권이 우주 발사 산업의 핵심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발사장 기반 시설과 기술센터 등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사이언스 파크까지도 앞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함께 조성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라남도가 이곳 순천 단조립장 우주산업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춘 전남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간 우주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각 15일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소라를 공개하며 텍스트로부터 현실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라로 생성한 영상 48개를 공개하며 따로 편집을 거치지 않은 소라가 생성한 그대로의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 가운데는 멋진 여성이 도쿄 거리를 걷는 모습, 과거 골드러시 시대의 캘리포니아 전경 등의 글을 입력해 생성된 영상들이 포함됐습니다. 오픈 AI는 소라가 여러 인물과 특정한 모션, 정확한 디테일이 포함된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부 전문가들에게 서비스하며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라며 일부 디자이너와 영화 감독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으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하면 흔히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료 속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암모니아 배출은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거름주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선 토양 표면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가리를 하는 방식으로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거름주기가 공기 질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질소 비료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서 아황산가스나 질소 산화물과 결합하면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5.9%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이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면서도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깊이 거름주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쟁기 작업으로 땅속 25에서 30cm 깊이의 비료를 투입해 암모니아 기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어서 비료 주는 시간과 노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층 시비를 하면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깊이 거름주기를 기존 방식과 비교해 봤더니 벼 재배지에선 암모니아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마늘 재배지에선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수확량도 헥타르당 마늘은 57kg, 벼는 9kg 늘었습니다. 노동력이나 이 경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확이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전국 9개 지역에 깊이 거름주기 시범단지를 조성해 연간 18,000여 톤의 암모니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옥수수와 밀 등 다른 작물로의 현장 적용을 확대해 저탄소 농업기술로의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계열사가 16,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모아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YTN 기자 등 70명이 넘는 언론인 명단까지 포함돼 수집 경위와 용도 등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노동자를 위한 대책위 측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자 쿠팡 측은 형사 고소로 맞대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PNG 보고서 일부입니다. 파일에는 71명의 언론인이 있는데 대부분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 팀장급 방송 신문 기자들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한꺼번에 등록된 리스트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등록 사유는 엉뚱하게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YTN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출입한 우철희 기자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랑 취재 방향을 조율하고 1차 통솔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16,450명에 달하는 PNG 보고서에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쿠팡 전현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퇴직금품 수령, 고의적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사유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취재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언론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됐고 관리됐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쿠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을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다 무시하고 또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측은 대책위 측이 주장한 회사 인사평가 자료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악의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회부 팀장급 언론인들이 문제의 명단에 대거 포함된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갈등 중에서도 세대 갈등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5일에서 26일 온라인으로 국민 3,015명에게 직장 내 갈등 중에서 어떤 유형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43.3%가 MZ세대와의 갈등이라고 답했습니다. 해고 징계가 30.6%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 성차별이라는 응답이 8.8%, 직장 내 괴롭힘은 0.1%였습니다. 채용과 퇴직,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많아지겠느냐는 질문에는 79.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칸,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년 연속 베를린의 러브콜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과 함께 한국 작품 5편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는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한국 영화들이 공개됩니다. 우선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가 경쟁 부문에 올라 홍 감독은 5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주인공이 한국 여성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으로 홍 감독이 제작과 각본, 연출 등을, 연인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을 맡았습니다. 쌍천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은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선보이는 스페셜 갈라 부문에서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 마동석, 김무열, 이동휘, 박지환과 허명행 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 마석도의 통쾌한 액션을 전 세계에 알릴 전망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소개하는 비경쟁 포럼 부문에는 배우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주연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개막식과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연출을 맡았던 김혜영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성장 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K+ 부문에 올랐습니다. 세밀한 연필화가 특징인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클은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곰상을 놓고는 모두 20편의 장편 영화들이 경쟁합니다. 개막작은 킬리언 머피 주연의 아일랜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YTN 차정우입니다. 미 슈퍼볼 우승 축하 행진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테러나 계획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다툼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고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캔자스시티에서 펼쳐진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총격 사건. 테러가 아닌 개인 간 다툼에서 빚어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ve findings have shown there was no nexus to terrorism or homegrown violent extremism. This appeared to be a dispute between several people that ended in gunfire. 1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 경찰 800명이 배치됐지만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사건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43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5살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입니다. The 22 victims' age range between 8 years old and 47 years old. At least half of our victims are under the age of 16.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캔자스시티에선 지난해 발생한 182건의 살인사건 대부분이 총기 관련 범죄였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다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reality of it is a lot of this can be prevented if members of legislat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ongress, just have the courage to act with reasonable gun safety laws.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5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난사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괴한이 총을 쏴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4일 애틀란타시에 있는 벤저민 E. 메이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총탄이 쏟아지며 남학생 4명이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직후 도주했고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 있는 각종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346건이며 이로 인해 최소 71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내년 1월 전남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완공되면 순천에서 만들고 고흥에서 발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텐데요. 전라남도가 미국의 휴스턴처럼 우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